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속도를 내서 강의가 어느 정도 내용의 강의는 필요한데 필요 이상으로 질질 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나 두 번째 공부하시는 분이나 어찌됐든 여러분들 저는 처음 공부하신다는 걸 가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진도 나가는 거는 제가 작년의 강의에 비해서는 조금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걸 빠뜨리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중요한 내용이나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거 걸리는 시간은 시수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시대의 전개와 국가 형성인데 이 국가라는 건 초기 국가를 말합니다. 그 초기 국가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가 1강에서 얘기했는 대로 뭐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정도 거기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역사시대와 선사시대 구문은 문자 사용, 기록의 유무가 아니라 그랬죠. 철기시대에 문자를 사용한 증거, 그래서 철기시대부터 역사라고 보는 학자도 있죠. 창원 다오리의 분유적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조상의 원조 조상, 첫 번째 조상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가끔씩이지만.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인의 직접적인 조상이 무엇일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의 기원. 근데 우리나라 그 시대별로 구석기 때 사람이 살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조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은 뭐 죽고 신석기로 접어들어서 이때부터 살았던 사람이 우리 조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기틀 형성은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면서 민족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 원조 조상은 어느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다? 구석기가 아니라 신석기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구석기는 석기잖아요. 이 석자나요, 석자. 이 석자는 돌이잖아요, 돌. 근데 이게 먼저고 이게 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뇌 용량이 커지고 이렇게 뇌가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구석기에 비해서 신석기가 같은 석기지만 좀 더 발달한 시기겠죠. 그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구석기는 70만 년 전부터로 보는데요. 사람이 살았죠. 근데 우리 조상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구석기 때는 도구를 석기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 구석기 시대를 갖다가 세 시기로 나눠요.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돌을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이 전기는 시대가 이제 오래전이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도구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사람을 찔리기도 하고 사냥감을 찌르기도 하고 이쑤시개도 하고 효자손 역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석기를 한 개를 다용도, 여러 용도로 사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걸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야. 그래서 중기 때는 뭐야? 한 개의 석기를 한 가지 용도로, 이쑤시개면 이쑤시개로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기에는 쐐기를 이용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뭐 돌 같은 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모양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 이걸 좀 쪼개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돌을 깬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홈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해서 톡톡톡 치면은 이게 쐐기죠. 톡톡톡 치면 이게 금이 가겠죠. 그래서 이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쪼개지는 거. 그래서 쐐기를 이용해서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만든 거죠. 격지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깨가지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렇게 깨가지고 나눴잖아요. 이게 격지죠. 돌. 근데 이 돌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 쪼개진 여기가 날이 설겠죠. 그러니까 돌로 만든 돌날 격지가 격리시킨다. 정신병자 격리시켜야죠. 띄어놓는 거 영어로 separate인데 격지.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같은 형태의 것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구석기 때 후기는 승배찌르기라는 게 등장해요. 자, 여러분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구석기 때 말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기온이 따뜻해져요. 기온이 따뜻해진 거죠. 그러니까 기후가 따뜻해진 거죠. 기온이 높아지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그 전에 못 봤던 동식물들이 등장을 해요. 토끼, 여우새 이런 것들이 작고 날쌘 동물들이 등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물들을 잡으려면은 명중률이 높은, 그러니까 정확성이 높은 도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명중이 잘 되는. 그래서 활이나 창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그 창의 역할을 한 것이 순배찌르개예요. 순배찌르개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자루 모양을 만든 거죠.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덧대어서 이제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창이죠. 여러분 창은요, 이 그냥 돌멩이로 어떤 목표물을 던지는 것보다 적중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순배찌르개가 구석기 때 후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그러니까 작고 날쌘 동물을 잡기 위한 활창의 역할을 하는 걸로 창의 역할을 한 것이 순배찌르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산둥반도 여기가 요동반도 산둥반도 여기인데 여기가 중국이고 한국이 여기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석기 때 이 후기에 기후가 따뜻해지기 이전에는 중국과 한국, 일본이 육지로 연결돼 있었어요. 구석기 때 후기에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이 그 바닷물, 그러니까 얼음 같은 게 녹으니까 바닷물이 높아진 거죠.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지금 일본이 이렇게 섬으로 돼버린 거죠. 격리가 된 거죠. 이게 바다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사실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순배찌르개가요, 시험 문제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저더러 출제를 하려면 순배찌르개를 내고 싶은데 생각보다는 관광국사에서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태까지 안 나왔다면 이제 순배찌르개가 또 나올 때가 됐다. 사실 작년에도 순배찌르개는 나올 거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또 올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또 연말에 돼서 아이고 머리 긁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나왔네요. 순배찌르개. 이럴 수는 있겠지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올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언제 나와도 나올 거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올해 그렇게 될 거라는 또 확률을 높다라는 거,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순배찌르개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이 구석기 때 후기, 요 시기를 중석기라고 해요. 서양에서는. 근데 우리는 중석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구석기인데요. 자, 구석기 때 생활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때 그 어떤 생활을 알려면 자, 구석기는 사냥이에요. 사냥하고 채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물을 사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물을 사냥하고 난 다음에 먹고 나니까 그 고기를 먹고 나니까 멧돼지라고 합시다. 만약에 멧돼지 멧돼지가 그 멧돼지를 잡았는데 멧돼지를 잡고 난 다음에 먹고 나니까 이제 디저트로 과일이 먹고 싶어. 그럼 과일을 따먹는 거죠. 채집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냥과 채집은 결국 이동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이동은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죠. 맞아, 우리가 텐트 가지고 여행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집도 대충 지어요. 막집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석기 때 사냥과 채집이라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동을 동반하고, 이동은 형태를 막집을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구석기 때 생활인데 일단은 봅시다. 제가 이 말씀은 이제 먼저 사냥과 채집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경제는 뗀석기예요. 뗀석기가 뭐냐면 깨가지고 떼어냈어요. 깨서 떼어낸 거죠. 그래서 뗀석기예요. 근데 깨가지고 떼어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 만들기 쉽진 않죠.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신석기는 그래서 깨가지고 떼어낸 다음에 갈았어요. 이건 간석기예요. 그건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구석기는 뗀석기.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구석기를 얘기하는데 사냥과 채집이죠. 여러분 사냥도구 주먹도끼, 집게, 도끼는 역시 사냥용이겠죠. 근데 주먹도끼는요 사냥용만 쓰인 게 아니라 다용도로 쓰였어요. 여러 용도로. 물론 도끼가 주 용도는 아무래도 도끼니까 내리 찍는 거니까 사냥용이었겠지만 사냥용만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였고요. 집게나 팔매돌이죠. 이 팔매돌은 뭐냐면 우리가 돌팔매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돌을. 이게 여러분 그 명중이 잘 안 되는 이 동물 사냥에 그러니까 동물 사냥하는데 동물이 명중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돌로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갖다가 7, 8개를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있다가 어제 잡다가 놓친 다람쥐를 오늘 봤어. 그러면 뭐야? 다람쥐가 또 나 잡아봐라 하고 약 올릴 때 어제는 한 개씩 던졌는데 이제는 던졌는데 동시에 7, 8개가 날라오는 거죠. 끈으로 묶인. 그래서 그 명중률이 높아졌겠죠. 이게 시험지 사실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관광국사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늘 느낀 게 뭐냐면 관광국사를 사람에 따라서는 중등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등부 수준의 문제가 일부 있죠. 그리고 고등부 수준도 있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공무원 어렵다는 한국사 수준의 문제까지도 나와요. 난이도가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넓고 깊게는 일단은 해야죠. 첫 번째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는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서 돌리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총정리할 때 총정리 강의를 또 올릴 거거든요. 에듀피디에서. 그 총정리 강의할 때 여러분들 제 이론 강의를 들은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총정리를 하는 걸 여러분들 제가 총정리 강의를 할 겁니다. 시험에 임박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어떤 그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조금씩 반복할 때마다 이번에 반복할 때는 또 새로운 내용을 조금씩 집어넣고 마치 음식에 조미를 조금 더 맛있는 조미로 또 첨가물을 좀 더 집어넣고 해가지고 또 좀 새롭게 또 맛있는 음식으로 더 실력이 늘어나는 그 실력을 배양시키는 그래서 반복이 여러분들의 반복의 횟수가 여러분 합격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반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순배찌르기 조리도구로 긁기 밀기인데 여러분 생선 같은 경우 그 비늘 같은 거 비늘이죠. 생선 비늘 이런 걸 긁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리도구라는 게 느껴지죠. 긁게 밀게. 후기에 이르러 순배찌르기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막집이라 그랬죠. 이게 뭐죠? 막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막집입니다.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막집을 지었어요. 근데 사냥하러 갔는데 비를 만났어요. 어디에 비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비 맞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동굴이 보이네. 동굴에 들어가서 비를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나오려다 보니까 여기 살면 좋겠네. 비바람도 막아주고 동굴에 살았죠. 그래서 구석기 때 육지는 상원 검은모루 동굴 무슨 동굴에서 동굴이 되게 많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단양의 금굴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바위 그늘은요. 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밑에 이제 그늘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런데 여기 이제 비를 피할 수 있잖아요. 바위 그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동생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냥하러 가다가 비를 만났어. 동굴에서 몸을 피했어. 그럼 동굴에서 살게 되는 거죠. 바위 그늘 밑에 숨어서 여기도 괜찮네 살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기 막집 자리는 불 뗀 자리에서 그렇죠. 구석기 때부터 불을 사용했어요. 자, 구석기 때 유적지는 여러분 금굴이 있고요. 제가 예전 책하고 다르게 단양을 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순서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걸 같이 붙였어요. 단양의 금굴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예요. 여러분 구석기 때 유적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그 연천의 전곡리하고요. 여기 그 충북 청원의 두루봉 동굴 이것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다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관광국사에서. 그러면 다시 나올 확률이 있느냐? 있죠. 있는데 직접적으로 다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생각보다 다시 출제할 확률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요. 조금. 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이 관광학 개론도 그렇고 보면은
면세점에 면세 그 한도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재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재출제되는 것들의 의미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출 문제를 보지 않고 냈거나 그걸 피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거나 낼 게 없으니까 낼 것에 한계를 느낀 거죠. 범위가 워낙 넓으면서도 뭐를 내야 될지 사실 출제할 사람은 출제자는 오히려 범위가 넓은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범위에 보통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또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것도 지금 연천의 전공리하고 청원의 두루봉 동굴은 제가 하긴 할 텐데요. 그 이전에 이제 그러면 그것이 일단은 중요한 게 나와버렸으니까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라면 이제 다른 걸 봐야 되겠죠. 단양의 금굴입니다. 단양은 여러분 마늘이 유명해요. 마늘. 그리고 석회암이 많이 생산돼 가지고요. 석회암은 시멘트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단양 팔경이라고 그죠? 단양에 8가지 경치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양의 상실인데 이게 바위그늘에 남한 최초의 사람의 뼈예요. 사람의 뼈가 발견됐죠. 단양의 수양계. 그래서 단양에는 구석기 유적지가 3개나 있죠. 그다음에 웅기굴포리 북한이고요. 그다음에 상원 거북머루 동굴 이 주목도끼가 출토됐고 자 연천의 전공리인데요. 연천의 전공리는 유럽 아슐리안계 양날 주목도끼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주목도끼가 날이 한 군데만 있었어요. 우리가 원래 칼이 이렇게 있잖아요. 칼이 양날은 우리가 별로 없죠. 이쪽에 한쪽에 날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먹도끼도 이렇게 찌르는 거잖아요. 자르는 거나 이렇게 찌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냥 도구로 쓰일 때는. 그래서 이 주먹도끼에 날이 한 군데만 있었는데 이 양쪽에 있는 양날 도끼가 발견이 된 거죠. 연천의 전공리에서. 그 이전에는 이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양날 주먹도끼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서양의 학자들이 굉장히 좀 우쭐하는 그런 걸로써 많이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 양날 도끼 없지, 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 서양은 구석기 때 이미 양날 도끼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비웃음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죠. 연천의 전공리에.